자, 여러분들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 찾기는 어렵지 않죠? 정답은 4번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기도 전에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걱정부터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의 글이었지요. 자, 이제 첫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Mr. Smith, 스미스 씨는 was driving,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his wife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해석이 좀 이상해지죠. 아내를 운전한다,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때 drive는요, 운전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태워주다, 자동차를 태워주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내를 운전하면 큰일 나지, 그죠? 그래서 스미스 씨는 아내를 태워서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었어요? to the airport, 공항으로 데리고 가고 있었어요.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어책을 보면 자꾸 이 대목에서 drive A to B, A를 B로 차를 태워서 데려다 주다, 이런 식으로 자꾸 외우도록 강요를 하거든요. 이렇게 공식화돼서 나오는 표현 가급적이면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한번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drive, 태워주다. 그럼 뒤에 당연히 어떤 말이 나올까? 누구를 태워주는지가 나올 거예요. drive, 태워준다. his wife, 아내를 태워준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죠. 너무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아내를 태워서 어디로 데려다 준다,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drive his wife, 그의 아내를 태워서 어디로 데려다 준다. 이 뒤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겠죠. 이 경우에는 to the airport, 공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기에 to는 도대체 왜 붙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태워준다, 누군가를,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오겠죠. 장소를 표현하는 건 품사적으로 부사니까 태워준다, 누구를 어디 장소로, 요 부사가 오게 될 거예요. 근데 airport, 요거는 공항이라는 명사잖아요. 자, 명사는 부사 자리에 쓸 수가 없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 저 명사를 부사로 바꿔야 되는데 영어에서 명사를 부사로 바꾸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더라? 그쵸? 명사 앞에 전치사를 붙이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 전치사 필수 영문법 강의에서 요거 배웠습니다. 명사를 형용사나 부사로 바꾸려면 앞에 전치사를 붙여라. 거꾸로 얘기하면 명사 앞에 전치사를 붙이면 이 덩어리는 형용사나 부사로 바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영어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란 얘기예요. 내가 태워다 줬어, 탐을.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갔어? 공항에 태워다 줬어, 공항으로 태워다 줬어. 우리말에서도 장소를 표현하는 부사가 와야 돼요. 태워줬다, 탐을 공항으로, 태워줬다, 탐을 공항에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말도 잘 살펴보시면 공항이라는 명사만 쓰지 않았어요. 태워줬어, 탐을, 공항,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공항에, 공항으로, 공항에다가, 명사 뒤에다가 우리말은 조사를 붙여서 이 명사를 부사 덩어리로 바꿔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사 자리에는 부사가 와야 돼요. 영어나 우리말이나 똑같아요. 근데 부사 자리에 명사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 명사를 부사로 바꿔야지. 우리말에서는 이 명사 뒤에다가 뭔가를 붙여요. 공항에, 공항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영어에서는 명사 앞에 전치사를 붙여야 요게 부사로 바뀌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학교에 간다 라는 표현을 하면은 go to school 이렇게 쓰잖아요. go, 간다, 어디에, 장소가 나와야 되는데 장소를 나타내는 말은 부사거든. 그러니까 school, 학교라는 명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명사를 부사로 바꿔야 되거든. 그래서 to, 전치사를 붙이는 거죠. 그래야 이게 부사로 싹 바뀌거든요. 근데 집에 간다 할 때는 그냥 go home 이렇게 쓰잖아요. 왜 그럴까? home 자체가 부사예요. 부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부사 자리에 부사가 왔는데 전치사를 붙일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저 경우에도 drive A to B, A를 자동차로 B에 데려다 준다, 이렇게 무턱대고 외우기 시작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예문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나요? Could you drive me home? 이렇게 나오죠. 오, 이상하다. 분명히 나는 drive A to B,
to가 들어가는 식으로 외웠는데 저기에는 to가 없거든. 그러면 이때부터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원칙을 모르면 이때부터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분명히 to가 있는 걸로 배웠는데 여기에는 to가 없네? 그러면 to는 생략이 가능한가 보다. 혼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대부분 혼자 이렇게 소설 같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왜? 원칙을 모르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drive A to B 라고 배웠고 그렇게 쓰인 예문도 봤는데 저기엔 to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나 보다. 생략이 가능한가 보다. 영어 공부하다 보면 언어를 공부하다 보면 흔히 뭔가를 생략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혼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저기에는 왜 to가 없을까요? 그렇죠. home 부사라니까. drive 차로 데려다 주다. me 나를. 그래서 어디로? 장소가 나와야 돼요. 장소는 품사적으로 부사고 home 쟤는 부사란 말이지. 그러니까 부사 자리에 부사가 왔으니까 전치사 따위를 붙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Could you drive me to school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to 생략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자리인데 부사 자리에 school 명사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저 명사를 반드시 부사로 바꿔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drive A to B 이런 식으로 공식을 외우지 마시고 drive 데려다 준다 차로. 그럼 누구를? 나를. 어디로? 장소가 나오겠구나. 장소는 품사적으로 부사니까 저기엔 부사를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Mr. 스미스 씨는 was driving 차를 태워주고 있었어요. His wife 그의 아내를. 그래서 to the airport 공항으로 데려다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I'm terrified 나는 무서워. 나는 두려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terrify라는 동사는요 무섭게 하다 두렵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동사를 가지고 나 무서워 이런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I terrify가 맞을까요? 둘째 I am terrifying 요게 맞을까요? 셋째 I am terrified 요게 맞을까요? 자, 우린 지금 어떤 표현 하고 싶어요? 나 무서워 이 표현이에요. 그러면 나 무서워 이 얘기는 내가 누군가를 무섭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지. 누군가가 혹은 어떤 사건이 나를 무섭게 하고 나는 그 무섭게 하는 상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terrify라는 동사 자체가 무섭다가 아니에요. 무섭게 하다니까. 나는 무서워 이 얘기는 내가 무섭게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동태를 쓰는 게 맞는 거예요. I am terrified 나 무섭습니다. 직역하면 나는 무섭게 하는 것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말은 이렇게 안 쓰니까 보통 해석할 때 나 무서워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맙니다. 나는 무서워합니다. 나는 두려워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I am terrified. 그럼 그 뒤에 뭐를 이렇게 목적어가 나오겠죠. 뭘 무서워하냐면 we might not get there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지 못할까봐 in time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할까봐 무서워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조동사 might 쟤는요 may의 과거형이 아닙니다. might 혹시나 뭐뭐일지도 몰라서 이런 뜻이라 그랬죠. 약한 추측 약한 의견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라 그랬죠. 저때 might may의 과거형으로 쓰인 놈이 아니라는 거 그냥 독자적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약한 추측을 하는. 자, 그래서 we might not get there 우리가 거기에 혹시라도 도착 못할까 나는 그게 두려워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직역해 볼게요. I am terrified 나는 무서워하고 있어요. 나는 무서워합니다. 뭘? 목적어 자리에요. We might not get there 우리가 혹시라도 거기에 도착하지 못할까봐 그걸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럼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가 와야 되고 이 명사 자리에 문장을 쓰려면 앞에 that을 붙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는 that이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목적어 자리에 쓰인 that은 생략을 해도 괜찮다 그랬죠. 왜? 해석의 방향이 이미 정해져서 그래요. 나는 무서워합니다. 뭘? 너무나 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목적어 자리입니다 라고 굳이 표시해주지 않아도 목적어 자리인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BPP는 요거를 한 덩어리의 동사로 보시라 그랬죠.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anxiously 하면 걱정스럽게 이런 뜻이죠. anxious 형용사입니다. 저렇게 OUS로 끝나는 단어들은 형용사예요. anxious 걱정하는, 불안해하는 이런 뜻이고요. anxiously 이렇게 형용사 뒤에 ly가 붙으면은 부사죠. 걱정스럽게, 불안하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저 문장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I am terrified. 나는 무서워합니다. 뭘? We might not get there.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지 못할까봐. get, 도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in time, 시간 안에. She said,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anxiously, 걱정스럽게.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suppose, 생각해보세요. 이런 뜻이죠. suppose, 가정하다, 추정하다, 생각하다. 앞에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으면 명령문이라고 그랬죠. suppose, 생각해보세요. 뭘 이렇게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어 자리에 또 문장이 나와 있지요. 자, 그럼 원래 앞에 that을 써야겠지만 목적어 자리다 보니까 동사 뒤다 보니까 해석의 방향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쓰인 that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경우에도 지금 접속사 that 요거를 생략해 놓고 있습니다. suppose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해 보라는 얘기일까? The car breaks down. break down 하면 고장나다 라는 뜻이에요. 차가 고장난다거나 or 또는 we skid. 우리가 미끄러진다거나 skid 하면 미끄러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nto ramp. 램프에 갖다 꼬라박거나 into라는 전치사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차가 미끄러져서 램프에 갖다 꼬라박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램프 스펠을 보시면 L 아니고 R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고속도로 같은 데서 옆으로 빠지는 길이 있죠. 뭐 춘천 방향, 대전 방향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빠지는 길 혹은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램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말로는 나들목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램프 하면은 경사로라는 뜻도 있고 그렇게 고속도로에서 진출입로 같은 경우를 우리가 램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미끄러져 갖고 램프에 갖다 꼬라박으면 어떻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or 또는 run over the dog. 자, run은 달리다죠. over는 뭐뭐 위로예요. 근데 the 개 위로 달린데 개 위로. 자동차가 개 위로 달린다는 얘기는 뭘까? 친다 이런 뜻이지. 개를 치면 어떻게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와이프는요 굉장히 걱정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대문자 A형인 것 같다. 자, suppose 자기야 생각해봐. 뭘?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the car breaks down. 차가 고장나면 어떡해. or we skid into ramp. 우리가 차가 미끄러져 갖고 램프에 갖다 꼬라박으면 어떡해. or run over the dog. 또는 개라도 치면 어떡해. 그러면 공항에 시간 맞춰 못 갈 거잖아. 이렇게 걱정이 지금 많은 상황이에요. 자, 그랬더니 남편이 대꾸를 합니다. For heaven's sake. 자, 요거는요 heaven은 하늘이고 sake 이거는 이익이란 뜻인데 하늘의 이익을 위해서 직역하면 이런 뜻인데 이거 그냥 관용적으로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For heaven's sake. 아, 제발 좀 부디 좀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직역하면은 좀 이런 좀 그죠? 자, for heaven's sake. 아, 좀 이런 뜻이 됩니다. Stop worrying. 걱정하는 걸 멈추세요.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되죠. Stop. 멈춰라. worrying. 걱정하는 것을 멈춰라. 아, 좀 걱정 좀 그만해. 이런 얘기가 됩니다. He replied. 그가 대답했어요. reply. 대답하다, 응답하다 이런 뜻이죠. We're alright. 우리 괜찮잖아. So far. 지금까지. 자, 여러분들 so far. 지금까지 괜찮잖아. aren't we?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배웠던 부가 의문문이죠. 앞에는 의문문이 아니에요. We're alright. 우리 괜찮잖아. So far.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의문문이 아닙니다. 근데 뒤에다가 뭔가 툭 붙여갖고 부가 의문문을 만들죠. aren't we? 그렇지 않아?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들 부가 의문문을 만드는 원리 기억하시나요? 앞에가 긍정문이면 뒤에 부정으로 만들죠. 그래서 앞에가 긍정문 We are alright. 그러니까 뒤에는 부정문 aren't we? 이렇게 부정으로 물어보는 거죠.
우리 괜찮잖아, 그렇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근데 이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stop ing, 뭐뭐 하는 것을 멈춘다, 즉 그만두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하고 꼭 비교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stop to 원형이에요. 이거는 뭐뭐 하려고 멈춘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길을 가다가 붕어빵이 맛있어 보여, 그래서 붕어빵을 사려고 멈춘다 할 때 stop to 원형을 씁니다. 근데 이게 종종 헷갈리거든요. stop ing,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stop to 원형,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자, 예를 들어서 밤에 길을 가다가 너무나 피곤한 거야. 그래갖고 택시를 잡으려고 했어요. 내가 걷다가 택시를 잡으려고 멈췄어. I stopped, 잡으려고, to take a taxi,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근데 계속 잡아도 1시간 동안 잡았는데도 안 잡혀. 에이, 포기하자. 택시 잡는 것을 멈췄어. I stopped taking a taxi,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가끔 헷갈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헷갈릴 때는 한 번, 두 번 정도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끄집어내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잘 안 헷갈려요.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말도 멈추다 라는 표현 뒤에는 두 가지 경우로 오고 있어요. 뭐 하는 걸 멈추는지 또는 뭐 하려고 멈추는지, 우리말도 이렇게 똑같이 쓰고 있어요. 영어나 한국어나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stop, 멈춘다, 뭐뭐 하는 것을, 뭐뭐를 멈추다, 이렇게 목적어가 오는 경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stop, 멈춘다, 뭐뭐를,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올까요? 당연히 명사가 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목적어 자리에 동사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사를 명사로 바꿔야겠죠.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 두 가지 뭐 있었더라? 그쵸, 앞에 to를 붙이든가 아니면 꼬랑지에 ing를 붙이든가, 요건 전부 다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후보 stop to 원형, stop ing,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뭐 하려고 멈추다. 내가 길을 가다가 붕어빵을 보니까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가다가 붕어빵을 사려고 멈췄지. 그런데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해서, 이거는 부사죠.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목적어가 아니에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그럼 이때 stop, 멈춘다, 뭐뭐 하려고, 부사 자리네. 그럼 여기다가 동사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동사를 부사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영어에서 동사를 부사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to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럼 이 두 표현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겹치는 놈이 하나 있어요. 뭐뭐 하는 걸 멈추다, stop to 원형도 가능하고, 뭐뭐 하려고 멈추다, stop to 원형, 요 놈이 가능하잖아. 그러면 stop 다음에 to 원형이 오면 이거를 목적어로 해석을 할지,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으로 해석할지 혼동이 올 수 있잖아요. 게다가 stop, 뭐뭐 하려고 멈추다 할 때 목적을 나타낼 때는 stop to 원형 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한 가지 방법을 뺐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위쪽에 두 개 가진 놈한테 가서 살살 달래는 거예요. 야, 너 두 개 가졌잖아. 너 두 개 가졌으니까 하나 포기해. 특히 요거 to 원형은 저 아래하고 자꾸 헷갈리니까 요거 포기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네가 두 개 다 갖고 있게 되면은 아랫놈하고 헷갈려. 뜻이 혼동이 헷갈려.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하고 뭐뭐 하려고 멈추다 하고 이게 혼동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네가 그걸 포기하는 게 좋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너 두 개 가졌잖아. 쟤는 저 방법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쟤는 어떻게 뭐 포기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네가 포기해. 그러면 stop ing 너 갖고 stop to 원형 쟤 줘. 알았지? 이렇게 딱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동이 되실 때는 뭐뭐 하는 걸 멈추다, stop ing, stop to 원형 둘 다 원리적으로는 가능하고,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stop to 원형 요거밖에 없네.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얘 거를 뺏을 순 없겠네. 두 개 가진 놈이 하나 양보해야 되겠네. 공통적으로 겹쳐서 혼동 주는 거 저거 양보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정리를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헷갈리시면 이거 한 두세 번만 해보시면은 나중에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stop ing,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날 보고 자꾸 웃는데 기분이 나빠.
날 보고 웃는데 왠지 기분이 나빠. 야, 그만 웃어. 이렇게 할 때. 즉, 직역을 하면 웃는 것을 멈춰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stop smil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거예요. 친구가 울고 있어요. 그만 울어. 우는 것을 멈춰라. stop crying.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 문장 다시 해석해보면 for heaven's sake. 제발 좀 stop worrying. 걱정하는 것을 좀 멈춰. 걱정 좀 그만해. 이런 뜻이 되겠죠. He replied. 그가 대답했습니다. we are를 줄인 저 표현 어떻게 발음해요? were.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저거 위에 있는 점 apostrophe라 그러죠. 저거 없애보시면 비동사 과거형 were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발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거 were 이렇게 발음하십니다. 자, we are를 줄인 거 저거 were 이렇게 발음합니다. were right. 우리 괜찮았잖아. so far. 지금까지. aren't we? 그렇지 않아? 부가의문문 나왔고요. 자, 그럼 부가의문문이 나왔을 때 대답하는 방법 어려웠나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대답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지금까지 괜찮잖아. 그렇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지금까지 괜찮았어. 긍정. 아니지, 지금까지 괜찮지 않았지. 부정. 자, 지금까지 괜찮았지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긍정이니까 정답을 yes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then keep quiet. 그럼 좀 조용히 하고 keep 동사 다음에 형용사 넣으면 보어라 그랬죠. keep 유지하다, 지속하다, 어떤 상태로 이런 뜻이에요. 좀 조용히 좀 있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then keep quiet. 그럼 좀 조용히 하고 and let me. let은 사역동사죠. get on with 하면은 계속하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좀 운전 좀 계속하게 해줘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역동사 let은요 뭐뭐 하도록 해주다 이런 뜻이고 사역동사니까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가 오더라도 to를 쓰지 않지요.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사역동사 편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역동사 let의 의미 요번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사역동사 let은요 언제 쓰냐면 let 시키다 누구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일단 표현이 되겠죠. 이걸 목적어라고 하겠죠. 근데 이 목적어가 그 행위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목적어가 그 행동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지. 혹은 도와주거나 혹은 이 목적어가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예요. 즉 목적어가 그 행위를 하기를 원하고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조치해주거나 배려를 좀 해주세요 할 때 쓰는 사역동사가 바로 let입니다.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자, let me know 이렇게 쓰는 거죠. let me know. 내가 알도록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me. 나는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걸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연락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et me tell you something. 야, 내가 너한테 무슨 말 좀 할게. 보통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죠. let, 시키다. me, 나에게. 뭐 하도록 시켜요? tell you something. 너에게 뭔가를 말하도록 해주세요. 자, me, 내가 너한테 뭔가 말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좀 해줘라. 조치를 좀 취해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let us live here. let, 시키세요. us, 우리에게, live here, 이곳을 떠나도록.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되지만 사역동사 let은 무슨 뜻이라고요? 목적어 us가 떠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떠나길 원하는데 그걸 좀 허락해 주세요. 상대방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let us live here. 우리 여기 떠나고 싶으니까 떠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let us equal let's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직도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let us하고 let's는 전혀 달라요. 요거 같은 표현이다라는 개념 오늘부터 버리세요. 자, 그래서 사역동사 let 언제 쓴다고요? 목적어는 그 행위를 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행위를 하려면 상대방의 도움이나 허락이나 배려나 조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let me know. 내가 그걸 좀 알게 해주세요. let me tell you something. 내가 너에게 뭐 좀 말하게 해주세요. let us live here. 우리가 여길 좀 떠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Let me introduce myself. 내가 내 소개를 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보통 사역동사는 시키다라는 뜻이죠. 약간 강제성이 있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야 이거 해, 이 의미가 보통 사역동사인데 let은 그 의미가 이렇게 달라요. let은 목적어가 그 행위를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배려, 허락해 주세요.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인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 문장 다시 해석을 해보면 then, 그렇다면 keep quiet, 조용히 있어라. and, 그리고 let me, 나에게 허락 좀 해줘라. 나에게 배려 좀 해줘라. 뭐 할 수 있도록? get on with driving,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자꾸 걱정하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죠. 자, 괜찮잖아. 그러니까 좀 조용히 좀 하고 내가 운전에 집중할 수 있게 좀 해줘.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나는 운전에 집중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줄래? 좀 닥쳐줄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결국 공항에 잘 도착했죠. 아무 일 없이 공항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마무리되고요. 이번 영상에서 배우신 거 중요한 거 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stop ing,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목적어 오는 거니까 to 부정사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죠. stop ing, stop to 원형, 뭐뭐 하는 것을 멈춘다. 근데 뭐뭐 하려고 멈추다. stop to 원형, 얘는 이 표현 방법밖에 없죠. 그럼 to 원형 겹치니까 헷갈리겠네. 그럼 두 개 가진 너 양보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stop ing,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이렇게 남게 되고요. stop to 원형, 뭐뭐 하려고 멈추다. 이렇게 정확하게 교통정리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역동사 let, 언제 쓴다고요? 목적어가 그 행위를 하기를 원하는데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배려를 요청하거나 뭐 좀 조치 좀 취해주세요. 이럴 때 쓰는 사역동사가 바로 let입니다. 이해되셨죠? let him go,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게 해주세요. 보통 영어에서 let him go, 야 걔 놔줘, 이럴 때 보통 많이 쓰거든요. him, 걔는요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네가 해줘야 되니까 let him go,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 되고요. let us help you,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돕기를 원하는데 막 우리가 돕고 싶다고 막 도와주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사역동사 let,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목적어가 그 행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허가해주세요. 이런 의미라는 거. let him go,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보내주세요. let us help you, 우리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역동사는 목적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냥 시키는 거죠. 닥치고 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데 let은 그 목적어가 그 행위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 그 행위를 원한다는 거, 요 차이가 있어요. 자, 다음 영상은 필수 영문법 92강 현재 완료 시제가 계속될 겁니다. 목요일에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현재 완료 공부하다 보면 이런 표현 보실 거예요. He died 5 years ago. 이 표현은 맞고 He has died for 5 years. 이 표현은 틀리다. 그리고 He has been dead for 5 years. 이 표현은 또 맞다. 그래갖고 이런 유사한 표현을 4개나 5개 늘어놓고 다음 중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 이런 문장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왜 어떤 놈은 맞고 어떤 놈은 틀릴까? 이걸 정확히 구별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의 모든 동사 중에서 가장 인도주의적이고 가장 자비롭고 가장 배려심이 넘치는 동사가 바로 저 동사 die, 죽다라는 동사예요. 의외죠. 왜 저 die, 죽다라는 동사가 가장 배려심 있고 인도주의적인 동사인지 다음 필수 영문법 편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필수 영문법 9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